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소화합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메소화합물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한 분자 내에 동일한 작용기를 가진 두 카이랄 탄소의 입체 배열이 서로 거울상인 화합물들을 메소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메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반드시 카이랄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인데, 문제는 카이랄 센터가 있으면 원래 광학 활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카이랄 센터가 있는데도 광학 비활성인 물질, 라세미화가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인데도 광학 비활성인 물질, 요걸 갖다가 우리는 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분자 내에 대칭면이 존재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골격 구조에서 이런 구조를 보시면요, 이 가운데는 카이랄 센터가 아니고요, 여기 요 자리 요 두 군데가 카이랄 센터입니다. 근데 여기 비알이 붙어 있는 거 돌출, 여기도 비알이 돌출이죠. 그러면 이 점선을 보세요. 위아래에 이렇게 점선으로 쭉 그어 놓은 게 미러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울면이 존재해요. 마치 왼쪽하고 오른쪽이 한 분자인데 분자 내에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대칭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요 카이랄 센터하고 요 카이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는 각각이 다 카이랄이죠. 비대칭. 여기에 있는 이 각 탄소들로만 본다면은 이 둘은 분명히 비대칭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비대칭과 여기 옆에 있는 비대칭이 서로 대칭이란 말이에요. 비대칭끼리 대칭이 나와요. 그래서 대칭 분자. 그럼 전체적으로 대칭 분자니까 비대칭 분자가 아니라 대칭 분자라서 얘는 광학 활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구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도 요 꼭 원자 하나를 기준으로 대칭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이든 여기에 BR, 요 BR하고 BR이 대칭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BR하고 BR이 또 대칭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칭 분자. 이런 식으로 대칭 분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소 화합물이다. 분명히 여기에 카이랄 센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카이랄 센터예요. 고리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자 사이에 대칭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이 둘을 그대로 포개려고 그러면 포개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트랜스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 배열로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카이랄 센터랑 여기랑 카이랄 센터가 어때요? 분자 내에 이렇게 대칭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H끼리 대칭이고 위에는 Br끼리 대칭이라서 이렇게 이런 화합물들을 이제 메소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자 내에 대칭면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메소 화합물을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앞쪽에서 제가 이 카이럴리티 판단할 때는 이런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렇게 그려놔도 이 구조를 최어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CL이 붙어 있고 여기에도 CL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분자 내에 대칭면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것도 메소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오각형 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약간 뒤틀려 있는 한쪽 탄소가 탁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메틀기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메틀기를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대칭면이 존재해서 이것도 메소 화합물이다. 여기가 카이랄 센터고 여기도 카이랄 센터가 있지만 이거는 광학 비활성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메소 화합물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꼭 대칭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동일한 작용기를 갖고 있는 두 카이랄 탄소가 한 분자 내에 동시에 존재하고 그 카이랄 탄소의 입체 배열이 서로서로 거울상 관계일 때가 메소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나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이 사실상은 아이유팩 규정상 메소 화합물의 정의예요. 앞에 대칭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기 편한 요령일 뿐이고요. 이걸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해봐도 여기 좌우 대칭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봐도 서로 대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봐도 역시 대칭이라고 할 수 없고요. 메틀기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봐도 대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칭인 면이 전혀 없는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약간 오른쪽 위쪽에 있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 요 탄소가 카이럴 센터고 여기도 카이럴 센터인데 여기 위쪽은 산소가 1번, 여기 탄소 똑같지만 이 탄소에는 산소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돌아가는 방향이 여기는 R배열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하니까 R처럼 보이지만 점선이죠. 수소가 돌출돼 있어요. 거꾸로 읽어야죠. 여기는 S예요. 근데 여기도 메틸기, 여기도 메틸기,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CO 본드, 여기 CO 본드. 이 주변에 있는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수소까지도,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수소까지도 네 개의 모든 치환기가 다 동등해요. 근데 한쪽은 R이고 한쪽은 S예요. 그러면 이게 분자와 분자가 거울상 관계일 때 1대1로 섞여 있으면은 라셈이라고 해서 광학 비활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여기 카이럴 센터랑 여기 카이럴 센터가 한 분자 내에서 서로 입체별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게 돼서 결국엔 분자 전체가 광학 비활성이 돼 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메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메소 화합물을 판단할 때 대칭면을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대칭면이 아니라 이런 분자처럼 뭔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대칭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대칭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완전히 똑같은 치환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카이럴 센터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한쪽은 R, 한쪽은 S별이 나온다. 그러면 메소예요. 구조를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구조로 변형시켜서 그려드리면요. 이런 구조들도 가능해요. 뭐 비슷한 형태긴 한데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도 CO 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쐐기 방향으로 뭐 OH 이런 거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점선 방향으로 만약에 OH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 카이럴 센터 하나 있고 여기도 카이럴 센터가 하나 있어서 분명히 또 이거 좌우 대칭 없죠. 위아래 대칭도 없고요. 앞뒤 대칭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두 개의 카이럴 센터가 이 두 군데의 카이럴 센터가 완전히 똑같은 치환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RS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붙어 있는 쪽이 1번, 여기를 탄소 똑같지만 여기는 CO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번, 여기는 3번 해서 여기는 S배열. 이 자리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되니까 S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해야죠. R배열. 이것도 메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역시 기억을 꼭 해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메소 화합물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두 거울상이 겹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메소 화합물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도 거울상이 다 겹치고요. 앞장에서 봤었던 대칭면을 가진 화합물들도 다 겹쳐요. 그러니까 메소 화합물들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두 거울상이 완전히 포개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MD 기출 문제에 등장을 했었던 구조인데 여기는 자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카이럴 센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카이럴 센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메틸기, 여기 4차 탄소, 그 옆에 3차 탄소, 수소. 여기도 메틸기, 4차 탄소, 3차 탄소, 수소. 그러니까 모든 카이럴 센터 4개가 다 동등한 치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 동등한 치환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이럴 센터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위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둘을 RS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야 될지 여기랑 여기랑 대각선으로 비교해야 될지 아니면 같은 고리에 있는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될지 애매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둘 사이에 거울면을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시고 한쪽 거울상 이성체에 거울상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릴 텐데요. 이 점선을 갖다가 무슨 꼬챙이라고 생각하시고 닭꼬치 같은 거 드셔보셔서 아시죠? 이 화합물을 닭꼬치처럼 이렇게 탁 꿰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갖다 이런 면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90도 회전시켜요. 이렇게 90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메틸기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랑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 있던 CH3는 뒤로 이렇게 후퇴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90도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 있던 거는 90도 회전하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은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거울상 그려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울상 그려보시면요. CH3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돌출 방향이겠네요. 그 다음에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여기 산소가 있을 거고요. 거울상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CH3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이 둘을 이제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요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을 위아래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죠. 엎어요. 엎어 버리면 이 구조는 결국 뭐랑 같아지느냐? 산소가 여기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 산소가 뒤집어 엎으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밑으로 가고, 그럼 여기는 점선으로 돼요. CH3. 자, 그 다음에 옆에 밑에 있던 요 CO가 요 위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 산소가 여기로 가고 이 메틸기가 위로 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쐐기로 CH3 여기로 산소 이런 구조가 되죠. 어때요? 얘랑 같은 화합물이에요. 요거 뒤집어 엎기만 하면 똑같은 화합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상이 다 포개지는 거예요. 같이 그대로 갖다가 포개버리면 포개지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두 개가 거울상이 돼버리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모든 메소 화합물들은 다 거울상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메소 화합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메소 화합물을 찾으실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일단 카이럴 센터를 먼저 찾으세요. 카이럴 대칭면부터 다 덮어놓고 막 찾지 마시고 카이럴 센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카이럴 센터가 있는데 두 번째로 대칭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카이럴 센터의 배열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처럼 대칭면은 없어도 동일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RS인가 그 배열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끝으로 해봐야 되는 게 거울상을 포개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시면은 카이럴 화합물인지 아닌지 또는 메소 화합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단원의 제일 마지막 내용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온 적 없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구 카이럴성 중에서 그러니까 프로 카이럴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sp3 원성이나 sp2 원성 두 가지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카이럴리티는 없어요. 근데 뭔가 간단한 조작 하나를 거쳤을 때 아니면 간단한 반응 한 번을 거쳤을 때 카이럴리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들을 이렇게 프로 카이럴리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sp3 원성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에탄올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조가. 그럼 보시면은 OH가 있고요. 옆에는 CH3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동등한 치환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자리는 무조건 카이랄이 없어요. 동등한 치환기가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카이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자 구조, 골격 구조식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딱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 그럼 메틸기, 에틸기, 이런 알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카이럴 센터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는 메틸기하고 메틸기가 동등하죠. 여긴 카이럴 센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긴 카이럴 센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OH하고 CH3는 서로 다른 치환기고요. HH만 같은 치환기죠. 근데 이 H 중에서 하나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도 카이럴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자리가 sp3 원성 중에서 프로 카이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프로 카이랄 sp3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요 두 개의 동등한 수소들 중에 어떤 거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RS가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거 둘을 요 동등한 두 치환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그렸던 구조에서 빗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동등한 두 치환기, 이 둘은 우선순위가 없죠. 근데 여기 나머지 다른 치환기들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1번, 얘를 수소들보다는 얘가 높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여기가 2번.
그다음에 수소는 똑같으니까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수소들은 우선순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는데, 이 수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자기가 임의로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그냥 수소 둘 중에서 둘은 똑같지만 그냥 임의로 자기가 아무거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나를 가정해 버려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3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가 4번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제일 우선순위 낮은 게 요 수소, 돌출 방향의 수소고요. 나머지 그러면은 1, 2, 3이 S 배열처럼 보이는데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R 배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R 배열을 만드는, 이 둘 중에 우선순위 높다라고 가정했던 요 수소를 R 배열을 만드는 수소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 R 수소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럼 여기 반대로 여기를 우선순위 높다, 여기를 3번으로 하고 여기를 4번으로 해버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점선 방향이죠. 따라서 그냥 1, 2, 3에서 여기는 S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프로 S 수소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런 걸 좀 더 확장한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런 화합물이 있을 때 여기에 메틸기가 2개 달라붙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는 에틸기, 여기는 프로필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 둘은 달라요. 근데 요 메틸기 2개가 같죠. 이때도 프로필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3번이라고 가정해요. 이게 쐐기고 여기에 점선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대로 보면은 여기 쐐기 방향이 프로 S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 S 메틸기.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 R 메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쐐기와 돌출, 쐐기하고 점선하고 그 둘 중에 임의로 본인이 그냥 하나를 우선순위가 나머지 하나보다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나오는 배열을 가지고 프로 R, 프로 S로 구분하는 게 바로 sp3 원성의 프로카이랄리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sp2 혼성도 프로카이랄리티가 있는데, sp2 혼성의 경우는 좀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O 이중결합이 있을 때 한쪽에는 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중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원자 3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평면이라서 이건 카이랄리티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이 평면에 뭔가 외부에서 다른 원자가 앞쪽으로나 뒤쪽으로 뭔가가 체환기가 쑥 들어가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게 됐을 때는 카이럴 센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면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 여기 산소가 우선순위 제일 높으니까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수소보다는 탄소가 우선순위 높죠. 여기 2번, 여기 3번.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방향으로는 어때요?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되죠. 눈으로 보고 있는 방향, 정면. 그래서 정면을 갖다가 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sp2 원성의 프로카이랄리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정면을 갖다가 S 방향으로 돌고 있는 면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시니스터에서 따다가 C 페이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순서를 가진 면이다, 그런 표현으로 C 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뒤로 뒤집었을 때 우리가 뒤쪽에서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은 후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거에 바로 렉투스에서 따다가 리페이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NH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중결합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에틸기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 메틸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면이 역시 C페이스예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는 CH2가 있고요, 그 옆으로 이런 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런 애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이것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인데, 이 탄소에는 탄소, 탄소, 탄소가 붙어 있고요, 이 탄소에는 탄소, 탄소, 수소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수소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정면이 리페이스구나, 후면이 C페이스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R배열이 나오냐 S배열이 나오냐, 그거는 C페이스, E페이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생성물의 배열일 뿐이고, 그냥 이 삼각 평면일 때의 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sp2 원성의 C페이스, E페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5단원 내용이 모두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